오늘부터 요소수를 사고 파는 걸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요소나 요소수를 들여오는 업체들은 사고 판 양과 쓰고 남은 양을 매일 신고해야 합니다. 또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팔 수 있게 했고 살 수 있는 양도 차마다 다르게 정해두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건 작년 마스크 대란 때 이후로 두 번째인데요. 얼마나 또 어떻게 사실 수 있는지 먼저 박상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차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요소수가 다 떨어졌다고 쓴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정부가 급한 불은 껐다고 하지만 아직은 느끼기 힘듭니다. 한 달 좀 되겠습니다. 한 달. 앞으로 얼마나 요소수 들어온다라는 말씀 들으신 건 없으세요? 네, 아직 없습니다. 더 급한 화물차들이 오가는 트럭 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지금. 또 여기 보면 요소수 품절이라고 좀 붙여있는데 다 그래요. 결국 정부가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팔도록 했습니다. 승용차는 한 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 화물차와 승합차 등은 최대 30리터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 현장 등과 직접 공급 계약을 맺어 파는 건 가능합니다. 또 차에 직접 요소수를 넣을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이 쓰려고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든 구한 걸 되파는 건 안 됩니다.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보여줘야 하고 실제로 요소수가 필요한 차인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금년 말까지는 요소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으로 사실은 보입니다. 그런데 불안 심리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매점 매석을 하거나 사재기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 관계자는 주유소에 실제로 요소수가 풀리려면 2에서 3일 정도가 걸릴 것이라며 화물차가 우선 공급받게 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유소를 돌아다니며 요소수를 계속 사는 걸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산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차를 직접 가져가 요소수를 수시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요소수가 80% 이상 남아있으면 차에 직접 넣는 것도 그냥 사는 것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